이제 페이지 94페이지 56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 56번 56번 보시면 조건 P라는 구간이 A 이상 X가 A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Q에 대한 구간은 X가 3 또는 X가 7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 가는 게 참이란 의미겠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Q의 구간이 하나가 이 X라는 게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7보다 큰, 즉 그림으로 그려보면 3보다 작거나 7보다 큰, 이게 겹치지 않는 구간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명제가 지금 나피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것의 대우 명제를 구해보면 서로 엇갈리게 부정을 해서 not P에 부정을 하면 P가 되죠. 부정의 부정은 처음 것이 되니까, 즉 우리는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Q라는 구간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보면요, 그 부정이 어떻게 되냐면 다 바꾸면 되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이제 그리고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의미하는 구간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근데 우리 not Q가 지금 이렇게 구한 구간이고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not Q이면 P이다가 참, 즉 not Q를 만족하는 이 3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7 보면 3보다 7보다 이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P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림 자체로만 보면 여기는 A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겠냐면 여기는 A 플러스 K가 되는 그림이 나와야죠. 즉 이 그림에 대한 해석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A라는 값은 3보다 당연히 작아야 하며 왼쪽에 있으니까 더 작아야 되고, 지금 둘 다 구멍이 막혀 있으므로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되겠다. 즉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7은 A 플러스 K보다 당연히 작고 같아도 되겠죠. 여기도 둘 다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즉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보면요, 이 밑에 것을 정리하면 A라는 거는 양면에 K를 빼면 7-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구간을 연결하면 A라는 것은 7-K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간이 되기 위해서는 7-K라는 게 결국에는 뭐보다 작거나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7-K가 3보다 작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즉 7-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K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양수 K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K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4가 되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이야기고요. 참고로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P에서 Q로 가는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화살표 두 개로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즉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화살을 맞아야죠. 이것이 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참인 명제가 무엇이 있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밑에 있는 걸 다시 써보면 not P이면 우리가 R이다, 이것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우리 이 명제에 대우 명제를 써보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여기 밑에다 써서 다시 비교해 보면 not p이면 not I도 지금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중간 다리를 할 수 있는 얘네가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에 의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 not Q이면 not I도 뭐가 된다? 참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여기가 R이네요. R. not Q이면 I도 참이 되겠다. 답이 몇 번이 되냐? 3번. 네, 있습니다. 네, 58번 보시면 58번은 어떤 문제냐? 지금 항상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P이면 R이다가 지금 참이고요. not Q이면 not R도 지금 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대우 명제를 찾아봐 보면 not R이면 다시 할게요. not R이면 뭐도 참이다. not P도 참이다. 그리고 밑에 명제 대우 명제 써보면 R이면 Q도 참이다 라는 것이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명제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본 보시면 R은 P이면 충분 조건이냐, 즉 R은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R이면 P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를 보면 이 위에 있는 단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에 P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는 했지만 R이면 P이다, 즉 그 명제의 역은 참이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번은 거짓이 되겠고요. 항상 옳지는 않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Q는 R이기 위한 P를 맞는 필요 조건이다. 이것이 참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 위에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 대우명제에 의해서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항상 옳은 명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P에서 Q로 가는 것도 참이고요. Q에서 P로 가는 것도 참이 된다 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1번과 4번에 대한 명제를 다시 써보면 P는 P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Q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3단 논법에 의해서 이 중간을 이어주면 P이면 Q이다는 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있는 이 Q이면 P이다라는 것은 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옳다고는 얘기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가 된다? 니은만 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도 보시면요. 59번은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 R이다가 참.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 화살표 방향이 참. 그 다음에 S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S이면 Q이다, Q이면 S이다가 모두 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Q이면 P이다가 참이냐 라고 했는데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는 이 네 가지 단서로 이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번은 항상 옳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니은번에서 R이면 not S가 성립을 하는가를 보면요. 우리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지금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서. 그래서 이것의 대우명제에서 보면 not Q이면 R이다가 지금 참이라는 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잘못 썼네요. 우리 여기서 Q이면 not R이다가 지금 참이죠. 화살표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Q이면 not R이 참. 그럼 이것의 대우명제인 뭐도 참이냐? R이면 not Q도 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걸 찾았고, 우리 S가 Q이면 지금 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운 명제를 해보면 not Q이면 not S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이어보면 R이면 not Q가 참, not Q면 not S가 참. 따라서 3단 논법에 의해서 R이면 뭐도 참이다, R이면 not S도 참이다 라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니은번도 뭐가 된다?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겠고요. 디귿번에서 S이면 not P이다를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는 건데, 우리 니은번에서 방금 니은번이 맞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니은번이 R이면 not S가 지금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S이면 not R도 그럼 참이 되겠죠. 대우명제니까. 이거 우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제가 지금 칠하는 이 명제 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죠. 그래서 P이면 R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우명제인 not R이면 not P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어지면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S이면 not P도 뭐가 된다? 참이 되겠다 라고 해서 디귿번도 맞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답은 뭐냐? 니은하고 디귿번만 맞는 것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60번부터는 이제 증명 문제인데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 명제가 이거로 되어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라면 뭐다? a, b, c 중 적어도 뭐다? 하나는 뭐다? 하나는 짝수이다.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에 뭘 지금 이용해 볼 거냐면 대우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우를 써보면 이 앞뒤를 엇갈리게 한 다음에 각각을 이 문장에서 부정할 것을 다 부정해 주면 되는데,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것을 부정하면 A, B, C 모두가 무슨 수인다는 가정으로 바뀌려면 짝수의 반대니 홀수죠.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입니다. 그래서 A, B, C 모두가 홀수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제로 바뀔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빈칸에 가에 어울리는 단어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홀수가 되겠죠. 홀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문제는 바로 그냥 써볼게요. 그럼 만약에 A, B, C가 모두 홀수이면 라고 돼 있죠. 제가 수업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홀수 표현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B, C에 대해서 홀수 표현은, 홀수는 어떤 자연수의 자연수를 K라고 할게요. 어떤 자연수의 2배를 하면 짝수가 되겠고, 거기에 뭘 빼면 1을 빼면 홀수가 됩니다. 임의의 홀수는 2K-1을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때 K는 뭐가 되냐? K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B는 A와는 또 다른 홀수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문자만 바꿔주면 자연스러운 이제 홀수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도 이 뒤에 있는 문자만 바꿔주면 자연스러운 어떠한 의미의 홀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보면요, 여기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해볼게요. 즉 2K-1의 제곱 더하기 2M-1의 제곱을 더해보면요, 여기는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여기는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를 2로 해서 정리를 우선 해보면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되고, 이거를 2로 묶어보면 2에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즉 2 곱하기 어떤 수기 때문에 우리 2 곱하기 어떤 수는 무슨 수입니까? 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 짝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 c제곱을 해보면 c제곱은 2n-1의 제곱이잖아요. 그걸 제곱해보면 뭐가 되냐면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에서 2로 묶은 2n제곱 마이너스 2n을 제외한 나머지 플러스 1까지 써보면, 자, 이 수는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여기가 짝수가 되겠는데, 짝수에 뭘 더했냐면 1을 더했죠. 얘는 무슨 수가 됩니까?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 들어갈 것은 짝수고 다에 들어갈 건 뭐가 된다? 홀수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가 아니다? c제곱이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짝수라고 했고요. 이 c제곱은 뭐가 되니까 홀수이기 때문에 뭐다? 짝수는 홀수가 아니라는 논리가 맞기 때문에요. 우리 대우를 쓴 이 명제에 대한 증명이 뭐기 때문에 참이 되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무슨 증명법이냐? 대우를 활용한 증명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 몇 번이죠?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도 3의 배수임을 보이자. 지금 61번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흐름으로 지금 지문이 적혀 있냐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다?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면 이제 원래 명제의 참고짓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n의 배수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으로 쓰여있는데, 우리 아시면 좋을 게 제가 수업 시간 때 적으라고 했었는데요. 3의 배수인 거 3의 배수 아닌 거라는 방법이 뭐냐면, n은 3k, 즉 k는 자연수라고 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것들이 이제 3의 배수가 되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우리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하고 2가 있죠. 그것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k-1, 3k-2 이런 이 k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자연수를 넣게 되면, 자연수를 넣으면 이 n에 대한 표현은 다 어떤 수들이 나오냐?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n은 3k-2 또는 n은 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무엇이 되겠냐? 가는 3k-1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n은 3k-2일 때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곱을 하면 3k-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지냐? 3k-2의 제곱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겠죠. 근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 플러스 1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3에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지금 앞에 거는 3 곱하기 어떤 수예요. 3 곱하기 어떤 수인데, 그럼 여기는 무슨 배수냐? 3의 배수가 되겠죠. 근데 3의 배수의 뒤에 뭘 댔냐면 1을 댔잖아요. 얘는 결론적으로는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 없다? 3의 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n이 가라고 했는데 아까 가가 뭐라고 했냐면 3k-1이라고 했죠. 즉 n이 3k-1일 때 우리가 n을 제곱하면 n제곱은 3k-1의 제곱이 되겠고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3에 3k 제곱 마이너스 2k 한 다음에 플러스 1로 쓸 수 있는데, 앞에는 지금 3의 배수지만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우리 1번, 2번에 의해서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제곱했을 때 n제곱 자체가 3의 배수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명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지금 이 명제가 참이 되기 때문에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우리 뭔 얘기를 할 수 있다? 원래 명제도 뭐가 된다? 원래 명제도 참이 되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62번 보시면 62번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의 n제곱 플러스 2n이 뭐다? 무리수이다. 이것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금 전까지는 귀luc법에 대한 증명법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귀luc법이 아니고 대우를 활용한 이제 증명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볼 게 뭐냐면 귀luc법이에요. 자, 우리 귀luc법은 뭐냐?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을 때 전개를 하다 보면 증명을 하다 보면 모순인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결론을 부정하면 우리 무리수의 부정은 뭐기 때문에 유리수기 때문에 이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뭐라고 우선 세팅해보자. 유리수이다 라고 해보는 겁니다. 유리수이다 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우리 아셔야죠? 유리수 표현 어떻게 씁니까? p분의 q꼴로 쓸 수 있죠. 이 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 pq는 둘 다 양수여야 되고 따라서 이 pq는 자연수인데 어떤 자연수냐? 서로소인 자연수, 즉 기하분수 형태로 써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유리수에 대한 표현 방법이니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루트가 있으면 뭐 하자? 양변을 제곱하자.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2n은 여기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왼쪽은 n제곱 플러스 2n, 즉 n이 자연수니까 n제곱 플러스 2n도 뭐가 되냐면 자연수가 돼요. 그럼 여기도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 pq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p가 1이 아니면 뭐 p가 2가 들어올 수 있고 3이 들어올 수 있는데 pq가 서로소니까 약분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이 p제곱분의 q제곱에서는 분모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수가 돼버려서 반드시 우리 p제곱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에 들어간 숫자 뭐가 된다? 1이어서 우리 p제곱은 1이니까 지금 p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p는 뭐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 p제곱이 1이니까 우리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된다? n제곱 플러스 2n은 뭐다? q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밑에 식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n제곱 플러스 2n과 q제곱이 같다는 그 식에서 양변에 1을 더해볼 거예요. 왜 1을 더하는지는 이제 밑에 식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얘가 우리 완전제곱식에 의해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오른쪽은 q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를 정리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이 뭐가 되냐? 1이죠. 자, 우리 이거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마이너스 이제 뒤에 거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n 플러스 1 플러스 q, n 플러스 1 마이너스 q가 뭐가 되냐? 1이 돼야 돼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우리 두 수를 곱해서 즉 nq가 둘 다 자연수인데 이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여기가 1이 될 수 있는 경우 얘가 마이너스 1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 둘이 1이 된다는 얘기는 n 플러스 1 플러스 q가 1이고 n 플러스 1 마이너스 q가 1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면
m 플러스 q가 0이 되거나 m 마이너스 q가 0이 된다는 첫 번째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써져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 m 플러스 1 플러스 q랑 이 m 플러스 1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m 플러스 1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두 번째 조건도 나오게 되는 건데, 지금 이걸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 m 플러스 q는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우리 다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가 되냐? 다에 들어가는 숫자는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두 가지를 지금 이 위의 식을 만족하는 것이 지금 찾은 이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둘 다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m 플러스 q도 0이고 m 마이너스 q도 0이라고 했는데, 이거 위아래를 더해보면 뭐가 되냐? 2n은 0이에요. 그럼 n은 뭐가 됩니까? n은 0.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면 n이 뭐기 때문에,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뭐라고 얘기한다? 모순이다. 두 번째는 m 플러스 q는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2여서 위아래를 이번에 빼볼게요. 또 그러면 n은 사라지고 q 빼기 q니까 2q예요. 2q는 뭐가 된다? 0이에요. 근데 q는 0이죠. 근데 위에 보셨겠지만 q도 뭐라고 했나요? q도 자연수다. 근데 자연수가 아닌 게 나왔죠. 따라서 뭐다? 모순이다. 우리가 식을 전개했는데 결론적으로 모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다? 결론을 부정했을 때 모순이었으므로, 따라서 우리 결론을 부정하지 않은 원래 명제인 루트 n제곱 플러스 2n은 뭐가 된다?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을 뭐하면 되겠다? 완료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증명 파트에서 마지막 문제 63번 보겠습니다. 63번 보시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가 홀수이면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요리수 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것이 참인 명제를 보이는 건데요. 또 마찬가지로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이 주어진 이 방정식이 뭐라고 하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뭐라고 하자? 이것이 유리수 근을 갖는다 나 하자 쓰는 거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근을 유리수기 때문에 n분의 n. 근데 이 m에는 이제 x 자체가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m에는 이제 서로소인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서로소인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참고로 문제에서는 이제 n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n이 0인 케이스는 따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n분의 n이 지금 서로소인 정수라고 하고, 지금 문제 흐름대로 보면 n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n분의 n이라는 이 숫자는 뭐가 될 수 없냐? 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유리수 n은 0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x는 0을 넣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리수근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에 0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냐? b는 0이 나오는데 우리 b는 뭐라고 했나요? b는 홀수라고 했죠. 근데 0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 x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0이 될 수 없다 라고 설명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n분의 n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이제 얘는 음수 또는 양수의 어떤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위의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을 하면 뭐가 된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한다 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거 대입해 보면 n분의 n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b는 0이라고 우선 쓸 수 있고요. 이것을 양변에 m제곱을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m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양변에 m제곱을 곱해서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amn 플러스 bm제곱은 뭐가 되냐? 0이 되죠. 여기서 n제곱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금 책 보니까 정리를 했는데, n제곱은 마이너스 m으로 묶어서 an 플러스 bm이라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좀 이건 어려운 사고일 수 있지만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 보시면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가 2 곱하기 2로 써진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 2가 4에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이 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m 곱하기 마이너스를 뒤에 붙인 마이너스 an 플러스 bm으로 보면 m 곱하기 이 뒤에 있는 숫자를 했더니 n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거기다 적어두세요. m은 뭐다? n제곱의 약수예요. 써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m은 n제곱의 약수이다. 근데 우리가 m과 n제곱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소는 뭐예요? m과 n제곱이 서로 가지고 있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m이 1이 아니면 우리가 그 m과 n제곱이 지금 서로소라고 했는데, 만약에 m과 n제곱이 서로소가 아니면 m 자체가 지금 n제곱의 약수잖아요. 그러면 우리 m과 n제곱의 공약수가 뭐가 있냐면 m이 생기게 돼버리죠. 근데 우리 서로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m과 n제곱이 서로소가 아니면 지금 m이 n제곱의 약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m 자체가 m은 m 자신이 약수가 되고 n제곱도 m이라는 것을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m과 n제곱의 공약수가 m이 존재해서 서로소가 안 되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 m과 n제곱, 지금 왜 m과 n제곱은 서로소냐면 m과 n이 서로소여서 그렇습니다. m과 n이 서로소이기 때문에 n과 n제곱도 서로소가 됩니다.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 m이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한번 다시 찾아오시고요, 항상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학년실에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고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혼자 이해해보고 이해가 안 됐을 때 질문해서 다시 이해해보는 연습을 해야만 실력이 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에 들어간 숫자는 뭐다? 가에 들어갈 숫자는 1입니다. 가에 들어갈 숫자는 1이 되겠고요. 그럼 이 b란 이제 두 번째 나번 있는 거 보시면 이 b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n제곱은 지금 식이 마이너스 an 플러스 bm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m이 1이었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n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만 남길게요. 마이너스에 an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거를 b는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b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질 부분이 사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문제의 지문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b는 마이너스 나식에 마이너스 n에 a 마이너스 1에 곱한 거, 이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식에 들어가는 걸 찾고 싶잖아요. 사실 그렇게 뭔가 이 식에서 갑자기 이 식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이 생각이 어렵다면 우리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위에 써져 있는 b라는 이 식도 여기는 밑에 이 b라는 식과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보자, 이 둘을 같다고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마치 방정식 풀듯이 나식을 구하는 것처럼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나에 대한 식은 우리 여기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n이에요. 는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n제곱이 되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나식만 남기고 다 넘기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 되고요. 이건 사라지니까요. 그럼 우리 나식은 뭐가 되냐? n제곱 플러스 n이 되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n은 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나식에 들어갈 식은 n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보면 그럼 b는 어떻게 썼냐? 마이너스 n에 n 플러스 1이에요. 빼기 n에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우리 n은 지금 자연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만약에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수 중에 홀수라면 n 플러스 2는 짝수이고요. n이 짝수라고 하면 n 플러스 1은 홀수예요. 근데 이거 어차피 둘 다 곱해봤자 어떤 수가 나오냐? 짝수가 나오죠. 그럼 이쪽은 뭐가 된다? 짝수예요. 사실 음수 쪽에서 우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배제하고 우선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든 연산이 되든지 간에 결론은 이 n 플러스 1 곱한 것은 뭐가 되냐? 짝수예요. 여기도 보시면 n은 지금 뭐 짝수이든 홀수이든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 a-1을 보시면 a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 홀수예요. 그럼 홀수에서 1을 빼면 뭐가 됩니까? 짝수야. 그럼 n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짝수랑 곱해지면 뭐가 됩니까? 짝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짝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짝수가 앞에 음수가 붙든 안 붙든 짝수와 짝수를 연산하면 무슨 수가 나온다? 짝수예요. 근데 우리 b가 결국에는 짝수라는 얘기인데, 이 b가 우리 가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다? 모순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풀면서 다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것이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뭐다? 원래 증명에서 이 명제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유리수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은 뭐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은 유리수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에 들어갈 숫자는 뭐였냐면, 아까 가에 들어갈 숫자는 1이었고요. 나에 들어갈 숫자는 fn이라고 했는데 그 fn이 뭐였냐면 n의 n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가에 들어갈 숫자를 k라고 했을 때 우리 f에다가 2k를 넣는 건데, k가 1이니까 f에다가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f에 1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이라고, 답이 3번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까지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